10% 룰인데요. 내가 이번 주에 10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에는 110km 이상을 뛰지 말라라는 룰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마찰통이 아니라 압박통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참고 뛰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보강 운동을 대체함으로써 그 통증이 있는 그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달리는 그게 인내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은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와 저희 런업TV가 함께하는 프로죠. 러너는 아프다 2편. 지난달에는 저희가 러너는 아프다 1편에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러닝을 자주 하게 되면 족저근막염과 마찬가지로 자주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장경인대 증후군 및 무릎 통증입니다. 오늘 장경인대 증후군 및 무릎 통증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박명철 물리치료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명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족저근막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팠던 병 중에 두 번째가 장경인대 증후군이었어요. 오늘의 주제인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장경인대는 뭐고 그 다음에 장경인대 증후군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장경인대란 골반 외측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옆쪽을 타고 내려가며 무릎 전 외측에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장경인대는 사실 말 안에 인대라는 용어가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건과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또 방출까지 해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아마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혹시 해부학 모형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김주아 원장님께서 또 모형을 빌려주셔가지고 네, 그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짜잔! 여러분, 무릎 해부학 모형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가 안쪽 면이고 여기가 바깥쪽 면입니다. 그래서 대퇴골과 경골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거디스 결절이라고 하는데 무릎 전 외측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 전 외측에 붙는데 위쪽 부분은 늘어나며 아래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는 재료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대도 네. 위쪽 부분은 좀 더 스트레치성이 있어서 늘어나고 네. 여기 붙어있는 부분은 조금 좀 더 질긴, 네, 좀 잘 더 늘어나지 질긴 않는. 일단 장경인대는 뭔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장경인대 증후군은 어디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장경인대 증후군은 네. 보통 이 전체가 다 장경인대이지만 네. 사실은 좀 더 무릎의 근처에서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무릎 굴곡 각도가 한 30도? 그 정도에서 가장 네. 많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그 정도 무릎 굴곡 각도에서 많이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옆에서 네. 보면 한 이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장경인대 증후군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 외측 상과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현재로서는 장경인대 증후군이 원위부 대퇴골에 안정적으로 묶여져 있고 마찰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력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외측 상가를 압박하는 압박 증후군으로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마찰통이 아니라 압박통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러너들의 경우 또는 장경인대 증후군을 호소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아실 텐데 네. 그런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유형이 좀 있을까요? 어떤 통증들을 이렇게 호소를 하나요? 보통 무릎 전 외측에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굴곡 각도에서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릎 구부리는 각도가 한 30도 정도가 됐을 때 특히 많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동계 훈련을 하게 되면은 1월 1일 신정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제 셔틀런과 400m 트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10km 아니면 20km 이런 식으로 주행량을 급격하게 올려갑니다. 그때 한번 제가 겪어봤는데 정말
디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 10km는 너무 거리가 짧다.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하프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고는 준비를 제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코치님이 계셨는데 무리하게 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를 이제 막 만류를 했어요. 저는 대회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21.0975km로 완주하려면 20km까지 난 뛰고 대회 나가겠다 라고 하고는 밤마다 제가 거리를 늘렸어요. 이틀에 한 번씩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좀 무모하게 사무실에서 막 여의도 공원까지 막 한 8km 갔다가 돌아오면 한 16km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저는 오른쪽 무릎 바깥쪽인데 그 부분이 진짜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진짜 조금만 구부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전형적인 장경인대 증후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장경인대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최근 정설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원인을 꼽자면 일단 내재적인 요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관절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세 번째는 내가 구조적으로 애초에 뼈 모양새가 오다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 고관절이 내전되거나 내외전되는 경우에는 장경인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측 상가 부위를 좀 더 압박하는 장력이 훨씬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경인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오다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릎 가쪽에 붙어서 주행하는 장경인대가 구조적으로 눌리면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딱 언뜻 떠오르는 게, 달릴 때는 고관절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과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동작이 반복되잖아요. 그 동작이 반복되는 게 대표적인 게 러닝이라는 스포츠인 것 같은데, 네. 딱 듣는 순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면 풀코스를 달리게 되면 42.19km 동안 고관절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과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얼마나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런 반복적인 동작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외전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일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조금 더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행거리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 경우에도 장경인대 증후군의 위험률이 올라갑니다. 원인을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마일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건데, 네. 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걸 급격히 만약 했다고 하면 방금 네. 그 반복되는 동작에 의해서 네. 우리 장경인대의 그 압박통이 훨씬 더 가중될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경인대 증후군과 러닝과 관계가 있는 원인을 또 4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던스입니다. 저희가 1분 동안 내가 지면을 몇 번 밟냐. 케이던스가 너무 적게 된다면 오히려 장경인대 증후군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케이던스가 적다는 건 보폭이 넓고 크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보폭을 조금 좁히고 그래서 네. 케이던스를 조금 늘리면 네. 장경인대 증후군의 발병 확률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 그렇게 밝혀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리는 총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100km를 뛰었다면 다음 주에는 110km 이상을 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10% 룰인데요. 네. 내가 이번 주에 10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에는 110km 이상을 뛰지 말라라는 룰입니다. 잠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0% 룰이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한 주간 달린 거리를 100km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달린 거리에 10km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100km를 뛰었으면 110km 이상 달리지 마라, 다음 주에는. 네. 200km를 달렸으면 220km 220km 이상 달리지 마라. 50km 달렸으면 60km 이상 달리지 마라. 급격한 거리를 늘리지 마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0%를. 세 번째는 달릴 때 내 발의 좌우 보폭을 뜻합니다. 달릴 때 내가 발을 11자로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발이 안쪽으로 모아져서 가지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재적인 요인 첫 번째가
고관절 내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모아져서 달리는 경우에 장경인대가 더 늘어나면서 압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러너분들도 달릴 때 우리가 11자로 정확하게 중립으로 달리는지를 의식하면서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혼자서도 내가 안쪽으로 모아지는지 안 모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트레드밀을 뛰면서 앞에 카메라를 놔두고 거기서 내가 발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분석할 수가 있고, 전신 거울을 앞에다 두고 거기서 달리면은 혼자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로 달리고 있는지 발이 안으로 모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리막을 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어필 트레이닝을 했으면 내려갈 때는 좀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좀 뒤로 걷기를 하면서 리커버리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관절의 각도가 30도 정도가 됐을 때 압박통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했던 것과 연관되는 거죠. 네, 그것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필 훈련을 할 때도 무릎이 30도 각도로 구부러지긴 하잖아요. 그러면 어필 훈련할 때는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건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필 훈련할 때는 저희 상체 굴곡 각도가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보다 엉덩이 쪽으로 더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장경인대 증후군에는 어필보다는 내리막이 더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필 훈련 많이 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보다는 엉덩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는 하중이 훨씬 큰 거네요. 어필 훈련할 때는. 그러면 저희가 어필 훈련을 할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내리막이잖아요. 네. 그 내리막은 달려 내려오는 것보다 천천히 그냥 걸어 내려오면서 무릎의 하중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필 훈련할 때 내가 뛰어갔다라면 내리막 할 때도 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리커버리 하면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4가지 포인트는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경인대 증후군도 통증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각각의 단계별로 대응 가이드라인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통증 정도에 따른 구분과 거기에 맞는 대응 가이드라인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3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는 마일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막 심해서 내가 막 극심한 정도의 통증까지는 아니고 참고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2단계는 모더레이트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통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일정한 거리가 되면 특히나 더 아파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시비어한 단계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도 통증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내가 생활하기에도 힘든 정도의 수준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러너들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다음날 뭐 자고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러닝을 쉬면 통증이 아주 싹 사라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의 단계? 이 정도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마일드한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서 약해진 고관절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보강해주는 형태로 운동을 지속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모더레이트 단계에서는 체중 지지에서 활동을 하는 것조차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체중 지지 고하 상태, 즉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보강 훈련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2단계의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증상으로 이런 통증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확합니다. 집에서 쉬면요?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병원에 가셔서 지금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동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 굉장히 시비어한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시비어한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동작 속에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3단계 시비어한 단계에서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갔을 때 좀 겁이 나거든요. 병원에 가면 혹시 수술하자고 하지 않을까. 병원에서는 이러한 3단계 환자들에게 어떠한 처방, 조치들을 취하시는 건가요? 다행히 수술적인 권고를 해드리는 병원은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치료라던가 아니면 최충격파 치료 아니면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좀 권고를 해드리면서 휴식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러너분들의 입장이라면 3단계를 겪고 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달리는 것으로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상체나 아니면 다른 엉덩이 운동, 코어 운동 등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를 겪고 계시는 러너비 분들일지라도 충분히 회복을 잘해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의 1단계 증상을 겪는 러너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2단계 증상 또는 3단계 증상을 겪는 러너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어쨌든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러너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예방, 그다음에 이미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빠른 회복일 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아니면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폼롤링입니다. 그래서 장경인대 주변 부위를 문질러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경인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장경인대의 텐션을 좀 낮춰주기 위한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클램쉘 운동입니다. 고관절 외회전 운동이고, 네 번째로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하지직거상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운동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장경인대 증후군 및 무릎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러너들을 위해서 한 말씀 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너비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참고 뛰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보강 운동을 대체함으로써 그 통증이 있는 그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있으면 원인을 찾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거지, 통증을 참으면서 달리는 그게 인내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경인대 증후군 및 무릎 통증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소중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너는 아프다 2편 장경인대 증후군 및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러너는 아프다 3편 신스프린트의 모든 것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Run of your life!